자, 먼저 무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. 무 끄트머리에 있는 뿌리와 잔털들은 제거해 주세요. 그리고 무청 겉은 질기고 맛없으니까 안에 부드러운 새 줄기만 사용하도록 할게요. 그렇다고 이 겉에 있는 무청은 버리시면 안 돼요. 이거 푹푹 삶아서 국 끓여 먹거나 나중에 지져 먹으면 진짜 꿀맛이 따로 없어요. 또 무와 무청 사이를 보시면 거뭇빛한 게 보이잖아요. 이거는 나중에 수세미로 씻어도 잘 안 씻겨지니까 칼로 깨끗하게 도려내 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 흠기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부드러운 수세미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그리고 물을 절여주시면 되는데 물이 무른 상태에서 약간 국물 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소금이 착 달라붙어서 저절로 잘 절여진답니다. 무청은 부드러워서 잘 절여지니까 남은 소금으로 살짝만 뿌려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비닐봉지를 덮어서 무가 살짝 부드러워질 때까지 절여주시면 되는데 무가 크면은 한 12시간 걸리고 좀 작으면 9시간도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우아래 위치를 바꿔주세요. 그래야 훨씬 더 잘 절여진답니다. 그리고 완성되기 1시간 전에 쪽파와 갓을 넣고 한숨 죽도록 절여주세요. 지금 이게 12시간 지난 모습인데 무, 청각, 쪽파가 이렇게 부드러워진 게 보이시죠? 이러면 다 된 거랍니다. 그리고 우리 무 절일 때 있던 소금을 절대 버리시지 마세요. 나중에 동치미 담글 때 다 사용해서 넣을 거랍니다. 또 쪽파와 청각은 이대로 넣으면 나중에 보기 안 좋으니까 또아리 틀어서 예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이거는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마른 청각이라고 해요. 이거 바다에 사는 해조류인데 이걸 넣으면 시원한 맛이 감돈답니다. 그러니까 꼭 구해서 넣어주세요. 근데 이대로 사용하기는 너무 이물질이 많으니까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팍팍 주물러서 씻어주세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졌으면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된답니다. 그 다음 맛과 향이 우러나오도록 마늘과 생강을 넣어줄 건데 이때도 팁이 있어요. 너무 곱게 다지지 마세요. 대충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다져줘야지 맛이 천천히 우러나와서 시원한 맛을 끝까지 즐길 수 있거든요. 너무 곱게 다지지 마세요.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친다 싶을 정도만 해주세요. 또 이대로 놓으면 국물이 둥둥 떠다녀서 당연히 안 좋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팩에 넣어서 맛을 우러나와 주도록 해줄게요. 저는 나중에 김치냉장고에 2군데에 나눠서 보관할 거라서 이렇게 다시팩도 2개를 준비했답니다. 또 삭힌 고추와 대추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 삭힌 고추를 넣어주면 끝맛의 시원함을 돋구어줘서 참 좋더라고요. 근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청양고추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청양고추는 이제 풋것이다 보니까 살짝 풋내가 날 수는 있는데 안 넣는 것보다는 또 나으니까 이게 없으시면 청양고추로 대체해주세요. 그런데 삭힌 고추는 이대로 사용하기 너무 짜니까 물에 한번 살짝 씻었다가 꼭 짠 다음에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닦아주었답니다. 대추는 아무래도 이렇게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베이킹소다에 좀 담갔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기 없이 키친타올로 토닥토닥 깨끗하게 닦아줬어요. 아무래도 이 동치미도 이렇게 수분기들이 그냥 들어가면 조금 더 맛이 좀 안 좋더라고요. 좀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맛있는 단맛이 우러나오도록 사과와 배는 8등분, 양파는 2등분 해주세요. 오늘의 맛내기 포인트는 바로 요 소금이랍니다.
3년 동안 간수를 뺀 덕분에 단맛은 확 올라가고 쓴맛은 줄어들어서 정말 육수나 풀국을 쓰지 않아도 동치미가 시원하고 맛있어요. 제가 예전에 동치미를 담글 때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소금을 썼더니 그냥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쓴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 꼭 3년 간수 뺀 소금을 사용해 주세요. 근데 이걸 또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새는 이제 마트에 가시거나 인터넷을 잘 찾아보시면 이게 생산 연도를 보면은 3년 지난 것이 있거든요.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아요. 이제 물에 천일염 넣고 녹여보도록 할게요. 이제 통에 재료들을 하나하나 넣어볼게요. 먼저 맛이 잘 우러나오도록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넣은 다시팩을 밑에 깔아주세요. 그 다음 준비한 재료들을 켜켜이 넣어주세요. 이렇게 재료들을 조금씩 차곡차곡 넣어줘야지 맛이 잘 우러나오더라고요. 그 다음 여기에 청각 넣고 소금물을 부어주세요. 이때 소금물은 고운 채에 한번 내려주는 게 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. 이 채 아니고 면포 위에 올려놓고 해도 괜찮아요. 또 아까 무 절일 때 사용했던 소금물도 넣어주시면 된답니다. 그리고 소주를 살짝 넣어줄 거랍니다. 이게 들어가면 골마지 찌는 것도 방지해주고 무가 물러지지 않고 좋더라고요. 저희 집 항상 이렇게 동치미 담글 때 이렇게 생강잎을 넣어줘요. 이걸 넣어주면 정말 골마지도 끼지 않고 약간 끝맛에 향긋함이 감돌아서 맛있더라고요. 근데 또 이게 구하기 힘드시면 대나무 잎도 저기 담가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. 물론 없으시면 그냥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제 재료들이 소금물에 푹 잠길 수 있도록 누름돌을 올려주시면 된답니다. 재료들을 이렇게 넣으면 3분의 2 정도 통이 차요. 왜 이렇게 큰 통에 하시냐고 또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치나 이런 동치미는 큰 데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야지 숙성할 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통에 했는데 또 이게 큰 통이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냥 보관할 용기 두 군데로 나눠서 담으셔도 상관은 없어요. 이제 뚜껑 덮어서 국물이 숙성될 때까지 4 내지 6일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햇볕 들지 않고 서늘한 베란다가 좋더라고요. 이제 뚜껑 덮어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게 3일 정도 지난 모습인데 가 쪽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온 게 보이시죠? 이러면 이제 숙성이 다 된 거거든요. 이거는 이제 용기에 덜어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둘 거예요. 근데 이게 날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. 아주 날씨가 더울 때는 이틀만 해도 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일주일도 넘게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이틀째부터 잘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제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모든 재료들을 두 개로 똑같이 나눠서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제 국물이 잠길 수 있도록 누름돌이나 접시를 올려놓고 김치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된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15일 뒤에 되면 아마 맛이 들었을 거예요. 그때부터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. 맛이 들고 한 달 뒤에는 이 다른 것들 사과, 배, 양파 넣어놓은 다진 생강이나 마늘 같은 걸 다 빼서 보관하시고 돼요.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또 국물 맛이 너무 또 진하게 우러나와서 탁해져서 좀 시원한 맛이 덜 하더라고요.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내년 1월 말까지는 아주 맛있는 동치미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또 끝물에쯤 되면 동치미가 좀 맛이 없어지거든요. 그때는 동치미를 물을 살짝 씻어서 채 썰어서 고춧가루, 참기름, 통깨 이런 것들하고 버무려서 드시면 또 별미로 또 맛깔나게 드실 수 있어요. 무생채하고는 좀 다른 별미라서 또 그것도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낌없이 제대로 담가서 오래 맛있게 드셔보세요. 그럼 여러분도 집에서 동치미 맛있게 써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